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중국제 미즈노 프로. 네, 앞에 영상, 이 바로 전에 영상에서 제가 대만산 하다케야마는 뭐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에서 손님이 질문했죠. 중국제 미즈노 어때요? 중국제 미즈노 어떤가요? 아니지. 중국제 미즈노 프로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죠. 사실 그거는 방송 중에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고, 189번 영상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즈노 프로가 오더 라인과 기성 라인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오더 라인이에요. 다이버시티 로고. 다이버시티 로고가 뭔지는 아시죠? 이 파란색 로고. 이제 오더 안 될 거예요, 이제는. 네, 올 한 해에 뭐 도쿄올림픽 한정으로 해서 이렇게 파란색 블루 라벨로 미즈노 프로가 나온 거고, 이게 개인 오더예요. 기성품과 오더의 차이는 제가 189번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일본 고등학교 야구 규정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미즈노 프로를 생산하게 된 게 사실은 엠마크 4D 시절에 처음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전에 빅마크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네, 미즈노 프로에서 빅엠에 관련돼서 엠마크 미즈노 그 노스킵에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현지 공장을 만든 거예요. 대만산 하다케야마나 대만산 제트, 대만산 사사키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는 한 글러브 공장에다가 뭐 OEM 생산을 한 그런 개념인 거죠. 뭐 물론 대만산 사사키나 대만산 제트는 대만 내수용으로 만든 거지만,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사사키라든가 중국에서 만드는 제트, 뭐 연식 라인업이라든가 메드인 뭐 제트도 미즈노 메드인 차이나 라인이 있듯이, 그 경식 라인도 있듯이,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 때는 대부분의 메이커는 이미 있는 글러브 공장에 OEM 생산으로서, 물론 이제 라벨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하지만, 미즈노는 좀 개념이 틀렸어요. 현지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미즈노 담당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처음 4D 첫 모델들은 실패작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품질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용품점들한테 얘기가 나온 게, 될 수 있으면 오더 쪽으로 돌려라라는 그 지시사항도 나왔을 정도니까.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괜찮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죽명을 다르게 쓰는 것도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기성품 라인업들 보면, 여기서 보시면 프론티어 가죽도 있고, 크레스트, 하이드, 위즈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스피드 드라이브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새끼의 각인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가공할 거니까 제가 택을 뗄게요. 네, 여기 보시면 스피드 드라이브 테크 이렇게 해서 찍혀 있잖아요, 품번들이. 네, 품번이 찍혀 있는 것도 안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중국제예요. 그냥 미즈노 프로인데 중국에서 만든 것들. 퀄리티가 떨어지냐? 안 떨어져요. 괜찮아요. 물론 얘보다는 떨어지냐? 글쎄요, 얘가 더 비싸잖아요. 네, 이 라인업은 뭐냐? 하가제펜에서 만든 기성 라인이에요. 즉 일본에서 생산된 라인이에요. 크래프티드 에디션. 네, 기쿠치 모델. 그럼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냐라는 거죠. 얘는 기본 6만엔의 소비세 별도예요. 가격이 비싸요, 사실 일본에서 만들면. 그런데 공임이 비싼 것도 있겠지만, 원가로 치면 중국 공임이 훨씬 싸니까 훨씬 싸겠죠. 개당 단가를 나누자면. 하지만 현지 공장을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부분에서, 이 원가 계산 부분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되겠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서 중국 현지 공장을 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퀄리티는 다르냐, 품질이 다르냐? 글쎄요, 일반인들이 그거를 눈치챌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일본 고등학생이 쓰기엔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기성 라인업들은 손가락 피팅감들이 좀 타이트하고요. 얘는 오더 라인업에 있는 패턴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손이 이 손가락 터널이나 이 피팅감이 얘보다는 조금 더 틀리죠. 그래서 고가 상대적으로 보면 손등 고가 많이 높죠. 보이시나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손등 고가 이 옆에 이 빠지는 라인을 보시면 좀 다를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얘가 기성품 라인들이 좀 더 피팅돼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손이 좀 작아서 불편하시는 걸 눈치챘다면 그건 정말로 예리하신 거예요.
품질 차이에서 좋냐 나쁘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죽을 다르게 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가 비싸서 얘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뭐예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예. 그런데 미즈노 프로를 사고 싶어. 이 정도 라인업이면 미즈노에서 이미 자기들이 이 정도 가격을 받을 만한 퀄리티라고 만들어낸 제품이고요. 얘는 그 이상의 제품인 거죠. 오더급 라인. 얘는 실제로 오더를 한 제품이고 주문 제작을 한 제품이고요. 퀄리티도 올라가지만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성품에서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으로 나온 모델 말고 그냥 기성품 미즈노 프로만 본다면 충분히 얘는 이 정도 가격의 퀄리티는 나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단 또 뭘 봐야 되느냐, 대체제를 봐야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럴 바엔 차라리 아톰즈, 알티스 제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대도 왜냐? 걔는 가격이 30만 원대. 더치킵을 주문 제작을 해도 40만 원대고 더치킵 모델 기성 모델은 42만 원밖에 안 하고 얘는 정가가 60 얼마에 실제 거래되는 뭐 사이트 가격이 50몇만 원대. 싸게 세일 나오면 그래도 40만 원 초반대 정도잖아요. 뭘 선택하는지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겠지만, 그랬을 때 중국제 미즈노 프로라 그래서 뭐 너무 안 좋다라는 편견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네. 가성비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메이커에서 책정된 가격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브랜드잖아요, 또. 그래서 타 브랜드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한다라는 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앞에서 대만산 하다케야마 설명할 때, 대만산 하다케야마 제가 25만 원이니까 팬텀 무슨 M2형 비트 16만 원 어떻게 나,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순수하게 오늘은 미즈노만 보자라는 거죠. 미즈노에서 프로 라인업을 살려면 이 정도 가격대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다른 브랜드는 어떤데요? 다른 브랜드가 끌어들이지 말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50만 원대의 퀄리티가 나오냐?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미즈노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품질 관리라고 봅니다. 저는 QC 부분에서 확실히 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봤을 때 보면 잘 만들어요. 같은 자재를 만들어도 뭐 이렇게 스티치나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 잘못된 것들도 많잖아요. 이 양산돼서 판매되는 제품들 보면 충분히 QC 잘 해왔고요. 자재도 괜찮은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글러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저한테 가공받으신 제품이에요. 힌지 4개짜리. 끈이 끊어져서 오셨는데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분은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한동안 야구를 하면서 계속 엎어만 놓으신 거예요. 제가 엎어서 보관하라 그랬더니. 네, 너무 오래 엎어두니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제품 좀 내가 인체 신비에 근간을 한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1처럼 이렇게 매만져주고 나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리는, 여기도 다 잡히는, 그런 좋은 글러브예요. 이런 걸 써보고 좋다면 이제 오더 라인업을 이제 선택할, 그럼 이게 이 정도 좋았으면 이건 얼마나 좋을까라고 간다라는 건 전 맞다고 보는데, 미즈노 프로 샀는데 잘 못 쓰고 나서 역시 오더를 할 걸,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일본의 고등학교 전문 선수들이,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쓰는 거고요. 심지어는 사회인 야구, 일본에서 경식 글러브로 하는 사회인 야구, 그러니까 거의 우리로 치면 실업팀 같은 독립리그 정도 뛴 애들도 오더 말고 기성품 써요. 충분히 경식용에서 버틸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내구성은 사실 오더보다 얘네들이 더 튼튼해요. 매일 운동을 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버틸 만큼 내구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품질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제 미즈노 프로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오더 라인업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더하면 무조건 일본에서 만드는 줄 아시는데요. 제 노란색 아베미트 설명 영상 올린 거에 예전에 영상에 나왔던 아베미트, 그거 메드 인 차이나예요. 오더 제품들 보면 이렇게 하가 재팬이 안 적혀 있는 거 보면 안쪽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요 엄지 고리 옆에 보면 메드 인 하고 보이는 게 있어요. 네, 포수 미트나 이렇게 보면 메드 인 하고 보여요. 그거는 중국에서 만든 오더입니다. 일본에서 오더 라인업을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가 재팬이 찍혀 나오는 것들은 일본에서 만들게 하게끔 옵션을 추가해서 일본에 생산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가격 차이도 거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되려 메드 인 차이나냐 메드 인 재팬을 그렇게 구별을 안 해요. 똑같은 예로 벤츠나 BMW, 벤츠일 거예요. SUV는 다 미국에서 만드는 건 아시나요? 네, 그 독일에서 안 만들어요. 그럼 그거 독일 차 아니에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남아공에서 만든다 그러는데 그럼 그거 독일 차 아니에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커가 일본 메이커가 일본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을 만든다라면 공장이 이제 해외에 있을 뿐이지 일제 글러브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근데 이제 공장이 해외에 있을 때 그게 글러브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미즈노 공장은 거의 미즈노만 생산하는 거의 현지 자체 공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고요. 항상 관리하고 있고 그 공장에서 다른 브랜드는 생산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퀄리티다 이 정도 투자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세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인터넷에서 좀 싸게 사신 거예요. 야용사 같은 데서. 왜 그럴까요? 전에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었는데 미즈노 프로 라인업들은 보통 3년 정도 유지가 돼요. 지금 이 라인업은 단종됐을 거예요. STD 써있는 라인업들. 일본 메이커들이 이제 생산을 할 때 최고 등급 기성품들은 한 3년 정도, 3년, 3, 4년 정도 모델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이 없게 업체들한테 소매점들이 매년 모델이 바뀌면 시즌 막판에 되면 세일해서 팔아야 되고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재고를 유지를 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재고 부담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대신에 글로벌 렌트라든가 연식 라인업은 매년 모델이 바뀌니까 연말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11월 달 같은 데 가면은 막 세일 많이 하잖아요. 정산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일본은 3분기예요. 우리나라는 4분기잖아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인데 일본은 4개월 단위로 이제 메이커 정산이 이제 정산 날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그 일본 용품점들이 정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연간 매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퍼센테이지가 틀려지고 뭐 예전으로도 뭐 K클럽 뭐 계약을 한다라든가 했을 때 그 매출액을 맞춰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10월 이후에 가시면 일본에서는 글러브가 싸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때 10월 이후에 마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월 이후 11월 달 가면 땡 나오는 제품들, 세일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이제 일본에서 싸게 사오고 그런 것들 또 야용사도 파시고 또 병행수입업자들이 그런 거 세금 안 내고 또 들어와서 팔고 막 이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일본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잉 생산을 좀 줄이는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걸 좀 많이 줄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나와도 그렇게 괜찮은 물건들 인기 있는 물건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단종된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 제품이 나오면 엄청 싸게 풀릴 거고요. 이 모델도 지금 벌써 모델이 나온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싸게 풀릴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일본 매장에서 DP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입할 때 가격이 다 책정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업체들이 손해보고 파는 걸 수도 있고 재고를 떠안고 있으니까. 아무튼 야구용품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써보시면 미즈노 프로가 어떤 느낌이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가격대의 퀄리티는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왜?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실장님은 너무 미즈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들인데 돌돌미, 네, 돌고 돌아 미즈노, 네, 이렇게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야구 오래 하시면 아실 거예요. 밑에는 돌돌하, 네, 돌고 돌아 하답게 하마고요. 네, 그래서 미즈노 프로라는 걸 한 번쯤 써보고 싶은 로망이 있다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5덕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충분히 기성품 중국에서 만든, 즉 중국 현지 미즈노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도 충분히 퀄리티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정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싸게 사셨다면 제일 가성비 좋은 거는요 비싼 걸 싸게 사는 거예요.
네, 세일 나온 거 사는 거예요. 땡 나온 거 사는 게 사실은 제일 가성비 좋게 사는 게 아닐까요? 원래 정가도 비싸게 책정돼 있고 일본 내에서도 비싼 거고 세일 나와서 싸게 사셨다면 그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미즈노 내에서만 본다면 미즈노 프로 정도 쓰시면 충분히 최고 등급의 글러브는 사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너무 중국제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메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좀 노이로제들이 많잖아요. 중국을 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쪽에서 글러브 쪽 저도 공장 가봤지만 정말 잘 만들 수 있어요.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도 있고 문제는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필리핀 공장도 마찬가지고 생산 라인을 따로 둬요. 저가형 막 마트용 글러브 미국 마트용에서 뭐 50불 60불대 판매되는 글러브 소비자가 그런 라인업이 있고요. 그런 데서 일을 막 익힌 애들이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도 좀 올라가고 그런 데서는 이제 한 150불 내외 뭐 200불 정도 판매되는 150불 내외 판매되는 글러브들이 있잖아요. 그쪽 라인에 있다가 거기서 또 일 잘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 뭐 내수용 글러브 만드는 라인업이라든가 미국에서 고가 라인업 만드는 그 라인업이랄까 그쪽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되는 거죠. 점점 하이엔드급을 만드는 라인들은 정말 비싸요. 공임 단가 너무 비싸요. 예, 거기서 저보고 글러브 만들라 그럼 국내에 들어오면 진짜 40만 원 50만 원대 가격 책정해야 될 거예요.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품을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글러브가 너무 거품이 있네 어쩌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얘네들 중국 현지 공장 만들면 많이 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유통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적으로 봤을 때 보면 쉽게 설명해서 교촌 치킨 2만 원씩이나 봐도 걔네 닭 한 마리에 3,500원 무 해봐야 500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선수 스폰도 들어가야 되고 개발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유통 비용에다가 소매 마진까지 주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뭐 이거는 뭐 사업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경제학 공부를 하셨다든가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는 부분이지만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이제 좀 사회 공부 많이 하시면 다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어쨌든 말이 길어졌지만 좋은 글러브라든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잘 쓰시는 분들도 아직도 단단하게 네. 오늘 끈끈어진 수리하러 오셨지만 잘 쓰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얘랑 어때요? 그럼 저는 당연히 얘를 손을 들겠죠. 하지만 얘는 오더기 때문에 가격이 기본 85만 원. 여기 옵션 추가됐네요. 중지자수. 네, 이것도 4만 원이고 5만 원 추가되잖아요. 네, 두 개의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죠. 하지만 퀄리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 정가가 3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30만 원 차이의 퀄리티 차이는 요만큼이라는 거. 네. 그래서 사회인 야구 하시거나 엘리트 야구 하시는 친구들도 충분히 중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미즈노 기성품을 쓰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 세븐 이 실장 또 리뷰 안 한다면서 리뷰하네라고 하실 수 있고 왜 너 또 미즈노 빨고 있냐 뭐 미즈노만 좋아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키시모토상이 저희 공방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대단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즈노 CS 센터에다가 한국 미즈노 코리아 CS 센터에다가 야구용품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면 저한테 질문이 옵니다. 네, 그리고 야구 글러브 AS 관련된 것도 제가 답변을 하고 AS 가능 여부 제가 감별해 드립니다. 그런 관계예요. 네, 여기가 사실은 한국 미즈노 AS 공식 지정점입니다.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키시모토상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미즈노 직원이 얘기를 해서 오게 된 거고요. 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안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야중사 시절에 제가 야구품 중고사고 팔기란 카페 운영 주인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운영자였다고. 네. 그때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어갔었고 그때 야용사란 카페가 존재하지 않고 야구 커뮤니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였었어요. 수많은 이제 업체들이나 용품 관련된 데들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를 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걸 다 막았어요. 여기는 순수성을 유지하자. 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걸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설프게 만들어서 아 이것 좀 팔려 그런다. 카페 게시글로 막 자기 홍보한다. 못 하겠어요. 절대로 저는. 네. 심지어는 제가 조이리 글러브를 할 때도 조이리 관련된 카페, 즉 나만의 글러브 카페에서 조이리만 했지 야중산에서는 전 조이리 글러브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 안 했어요. 판매도 안 했고요. 전혀 다르게 운영을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업체만 제가 배너 광고를 허락을 했어요. 돈을 얼마를 줘도 줄게,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을 줄게, 배너 광고 하나만 띄워주면 얼마를 줄게 제시하는 데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커뮤니티 숫자가 많은 데가 없었거든요. 뭐 다른 뭐 야구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딜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었어요. 이쪽은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군데 제가 무료로 배너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구계의 시조세가 되는데 유일한 한 업체 10원 한 장 안 받고 아 이거는 정말로 사회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예, 그게 2005년 6년도쯤 얘기죠. 그 회사가 바로 뭐냐? 네, 게임원입니다. 네, 그때 게임원이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죠. 지금은 게임원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커질지 전 몰랐어요. 솔직히 저한테 딜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가 어찌 보면 그 커뮤니티 사이트들 프리첼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야구팀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아니면 다음 카페를 만들던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게임원이라는 회사가 아 홈페이지에 야구팀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게. 왜냐면 다른 팀에서 그 팀의 홈페이지를 보려면 카페 가입을 하고 준회원 아니면 뭐 게스트 막 이렇게 하는데 되게 복잡했거든요. 지금은 게임원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다 게임원에 가입돼 있으시죠. 단기 대회를 가려도 게임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때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사실 게임원이 대체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봉이 김선달인가? 아 돈도 아닌 걸 왜 하지? 라고 했었는데 제가 조이리 할 때 리그를 운영하면서 알았죠. 아 리그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구나. 네. 진짜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셨어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그 대표님, 네. 주상욱 대표님, 네. 아, 주영욱 대표님이신가? 네.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줄 몰랐죠. 어찌 보면 야구 관련돼서 유일한 독과점이니까요. 경쟁하는 사이트들이 중간중간에 생겼지만, 네. 성공 못했죠. 중간에 이제 버그도 많았어요. 게임원 사이트에서 특히 기록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정말 좋아진 게 예전에 제가 기록원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리그 홈페이지에다가 기록을 올리게 하려면 수기로 다 작성해서 평균 토탈 내가지고 몇 타석 몇 안타 아 누가 아 이 사람은 진루타를 이렇게 쳤고 이 사람은 주자 만약에 무사 만루에서 더블 플레이를 쳤는데 3루 주자 홈에 들어가면 그거는 타점이 아니거든요. 병살타 치면 그 사람 타점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런 버그까지 다 오류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게임원에서 실시간으로 기록을 클릭만 하면 딱딱딱딱 된다라는 거 너무 잘 만드셨죠. 네. 이렇게까지 될지 성공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구계의 시조세 넘버 7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야구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만 제가 광고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용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원칙 중에 하나 리뷰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봐서 좋으면 리뷰해요. 그리고 들어온 제품들 중에서 괜찮으면 리뷰를 하지만 신생 업체라든가 뭐 신규 브랜드가 나왔는데 아 이거 글러브 스폰해 줄 테니까 좀 이것 좀 한번 써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전 그런 거 잘 못하겠어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제가 돈 주고 사서 써보고 리뷰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안정되게 야구용품 하는 업체든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가까운 용품 좀 많이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티가 많았다라는 거 용품 쪽에서 네, 좀 그렇죠. 선의로 다가와서 저랑 친하게 지내서 좀 더 도움을 받으려고 왔는데 제가 좀 그런 반응을 보이면 특히 어렸을 땐 저도 좀 똥꼬집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를 적으로 뒀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은 많이 유해졌다라는 거
네. 아무튼 그래서 게임원 사이트도 참 시작부터 전 봐온 사람이고요. 어쩌면 게임원 사이트 때문에 우리가 더 편하게 리그를 뛰고 기록도 보고 주말마다 게임 끝나고 나면 재밌게 이번에 몇 타수 몇 안타구나 올해 통산 연간 나이가 기록이 얼마나 되는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게임원 사이트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고 미즈노 프로 기성품 중국에서 만든 기성품 얘기해서 게임원 사이트까지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상 미즈노 프로 이 기성품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 189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미즈노 프로 중국에서 만든 글러브 어때요? 라고 라이브 방송 때 물어보신 분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